안녕하세요.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IP에 관한 겁니다. 지난번에는 IP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소리를 높여라. 우리는 아이를 대변하는 자들이다. 싸우지 말고 협상을 해라. 뭐 등등등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IP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IP에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들이 많거든요. 근데 부모로서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읽어내고 학교나 교육부에 어떠한 것을 요구할 것인가. 아, 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무엇을 그 IP는 가지고 있는가. 물론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은 IP를 몇 해 동안 해왔고 그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어티스트 키즈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IP에 대한 관심 혹은 정보에 대해서 더 무지한 경우가 저도 그랬고요. 저는 무지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주워 들은 것만으로 하기에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전달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소만 듣고 있다가 이번에 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IP가 왜 중요하고 그건 그 리포트를 어떻게 읽어내야 되고 그건 법적인 어떤 효과를 받는가 좀 찾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IDEA예요. Individual with Disability Education Act. 이건 law입니다. 법이에요. 이건 법으로서 우리 장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립학교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IDEA라는 것이 우리를 아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IDEA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13가지 그 장애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다면 그 스페셜 에듀케이션, 특수 교육, 우리 아이들에게 맞춰진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EP가 그것을 프로세스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Individual Education Program이라는 단어잖아요. IEP. 근데 이거에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Special Education이죠. 이 IDEA가 보장하는 것은 Special Education입니다. 아이가 어떤 읽기나 어떤 그 쓰기라든가 스피치라든가 비헤이비어가 떨어진다면 이 아이에게 individually 스페셜한 디렉션을 주는 거죠. 프롬프트라 그러죠. 프롬프트. 이거 해라는 어떤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related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occupational therapy, speech therapy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도록 해주는 거고요. 어커머데이션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는 어티스트 있고 발달장애도 있지만 소아마비도 있고요. 교통사고 후 장애 아이들도 있죠. 이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학교의 램프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학교 아이의 책상이나 의자는 아이의 높이에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에이드, 보조교사들이 있는지 등등등입니다. 그리고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AAC 디바이스, 쉽게 말해서 토커입니다. 우리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토커를 지원받습니다. 아이패드죠. 그 안에 프롤로트코라는 어떤 certain 앱이 인스톨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가 그걸로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디바이스. 그리고 some 키보드, 마우스, 뭐 something 스페셜한 그 equipment 디바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들을 공립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프로바이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IDEA라는 법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립학교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 이거는 그냥 큰 엄브렐라, 큰 카테고리고요. 그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별거 아닌데요. 크레용도 지원받고요. 저희 아이는 라이딩 스킬이 부족해서 이렇게 스페셜, 이게 새총같이 생긴 이렇게 U자 쉐입의 특별한 펜슬도 지원받았고요. 그리고 때마다 뭐 종이가 필요하면 종이도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몇 번 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거 학교에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IEP. 그럼 IEP가 Individual Education Program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그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다 사실 거의 다 끝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학기가 시작하면 선생님들 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7월, 8월.
근데 7월, 8월이 애뉴얼인 애들은 보통 5월 달 때 땡겨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에이프릴하고 메이에 많은 학생들이 물려 있습니다. 근데 뭐 마르치라든가 페브리, 제뉴얼이 있는 아이들은 사실 그닥 염려가 없어요. 혹은 옥토버, 노벰버, 디셈버에는 왜냐면 그 애뉴얼리 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 6, 7월, 8월 이렇게 몰려 있는 보통 에이프릴, 메이에 아이들이 다 몰려서 하거든요. 그 IEPR 때마다 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거 뭐가 부족한가? 그런 과정과 궁금증 중에서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고 그래서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아이들의 현재 학습 능력입니다. 현재 학습 능력, 우리 애가 어디까지 와 있고 우리 애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학문적으로 학업적으로 우리 애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리포트에 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IP 리포트 받으시면 첫 번째 한 몇십 장은 무슨 노트예요. WPPL, DSM-5 뭐 이런 어떤 스페시픽 기준에 의해서 우리 아이는 뭐 레벨이 어디에 들어가 있고 뭐 레벨이 어디에 들어가 있고 뭐 퍼센테이지로 이 아이는 또래 에이지보다 10% low다, high다, 뭐 1%이다, 뭐 very high, very low, at risk 뭐 이런 등등등의 그 카테고리 안에 우리 아이를 넣어놓습니다. 이제 그 평가하는 기준으로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학업 능력이 얼마만큼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보시고 언더스탠드 하셔야 되는데요. 아, 작년에 받았던 거랑 올해 받았던 거랑 저희 아이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퍼포먼스에서 저희 아이는 이제 11살, 이제 12살, 다음 달에 12살이 됐는데요. 저희 아이의 mental, academical, physical ability percentage가 age가 30 months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반 아이로 나왔어요. 2년 반. 그러니까 어쩐지 우리 애가 굉장히 이쁘고 행동하는 게 귀여워요. 그래서 봤더니 이 아이가 mentally everything is still 30 months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닥 임프루먼이 없었습니다. 전체 오버롤 스케일에서는요. 그래서 그럼 뭘 더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그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현재 위치에 있는 것, 그래서 얼만큼 읽어낼 수 있고 얼만큼 따라갈 수 있는 현재 학업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애뉴얼 골입니다. 매년의 아이의 교육 목표죠. 이 아이를 어디까지 임프로브하고 이끌어 주겠다라는 학교 선생님들과 그 스페셜 에듀케이션, 오큐페이셔널 테라피스트, 스피치 테라피스트,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스트들, 학교에 있는 사람들 모두 스텝이 모여서 이 아이가 내년에는 이만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어떤 교육적인 고를 그 안에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아이 같은 경우 certain thing에는 70%라고 써있다가 80%로 인크리즈 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큐레이션, 이제 정확도, 아이가 글씨를 쓰는 정확도, 그러니까 뭐 수학을 하든 그 앤서를 하는 정확도 등등이 이만큼은 진전시키겠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그 프린트를 안 했는데요. 그 리포트에 보시면 각 캐테고리마다 스피치 테라피, 오큐페이셔널 테라피, 무슨 비헤이비어,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섹션별로 쭉 나와 있거든요. 이 맨 끝에 아이가 고를 달성했다 못했다에 yes or no에 마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o에 마크가 되어 있다면 왜 애가 그걸 달성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안 돼서, 그리고 아이가 무엇 때문에 이걸 못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집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 이제 코비드가 끝나면 사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저희가 observation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은 observation 하는 시간이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애뉴얼 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expectation과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애뉴얼 골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70%에서 80% 정도로 하겠다라고 그게 조정이 돼서 나왔어요. 그 애뉴얼 골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내년에 볼 때는 올해 80%라고 했는데 애가 그 골을 달성을 못했다면 왜 달성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연구나 그 대화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에듀케이션과 릴레이드 서비스,
저희가 요번에 이슈가 있었어요. 저희는 보면서 occupational therapist하고 좀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받는 occupational therapy 있죠. 무슨 occupational therapist, 그래서 밖에서 outside civilian, 학교가 아닌 그런 프로바이더들에게서 하는 거는요, 생활적인 occupational therapy예요. 그러나 학교에서 하는 occupational therapy는 학문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쓴다든가, 가위를 자른다든가, 이 손으로 해서 무언가를 주물럭거린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러는 게 그 occupational therapy들이 주로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근데 저희는 이 부분을 꼼꼼히 봤어요. 거기 보면 얼마 동안의 시간을 프로바이드 하고 얼마 동안의 시간을 또 프로바이드 할 예정이다라는 시간이 IEP의 프로그레스 리포트에도 있고 이제 내년을 향한 그 플래닝에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OT 선생이 빼버렸어요. 시간을 빼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2주 전에, 그러니까 2주인가요? 4월 12일이면 이번 주, 월요일이었군요. 4월 12일 날 저희가 IP를 했는데 저희가 아직도 그 페이퍼에 사인을 했어요. 모든 게 동의가 되고 저희가 언더스탠딩을 받아들여져야 사인하는 건데 그 페이퍼에 저는 아직 사인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OT 선생이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너무 못해요. 그래서 아이를 빼버렸어요. 저희는 쓰기 능력이 안 된다고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빼지 말라 그러고 그거 애드 하는데 굉장한 시간을 백앤포스, 선생님들과 백앤포스 얘기하면서 시간을 더 애드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만약에 서비스 타임을 줬다가 뺏어버리면 그래서 리포트에 그게 나와 있지 않으면 넥스트 에 돌아오는 이에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받았던 선생님이 빼버렸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게 뭐냐면 6학년이잖아요. 졸업해서 중학교를 가는데 그 리포트에서 그걸 빼버리면 다시 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졸업하잖아요. 내 새끼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거는 아마 인간사라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하고 떨어지면 나 바운드에서 벗어나면 관심이 덜해요. 그래서 한번 빼버리면 다시 넣기 굉장히 어렵고요. 변호사를 사든가 어드보킷을 사서 그걸 좀 법적으로 좀 다퉈봐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IP를 클로즈아웃 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계속 얘기해서 저희는 뺐던 걸 다시 받아 넣습니다. 그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 서비스를 받고 넣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성장하느냐, 성장을 멈추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니들도 꼭 비교하실 때 서비스 타임이 인디비주얼 그룹 타임들이 있어요. 꼭 그걸 디테일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저희가 요번에 디테일하게 제가 읽으면서 뭐까지 찾아냈냐면 데이트 5, 6까지 찾아냈어요. 데이트를 마음대로 써놨더라고요. 그 데이트 다 고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대충 선생님들 오케이 오케이 하고 학교에서는 굉장히 푸시합니다. 빨리 사인해서 보내면 절대 빨리 사인하지 마세요. 그 권리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억셉트하고 받아들여줘야 사인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너희들이 세운 플래닝을 억셉트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리포트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보시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없다면 우리 아이가 따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뭐가 있는지 또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챙기다 보면 우리가 그 읽어야 되는 양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냥 그 리포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거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싫어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다 랭귀지에 능한 게 아니죠. 어떤 아이들은 언어 딜레이가 있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개월밖에 안 돼서 모든 게 다 딜레이예요. 굉장히 딜레이 돼 있고 그래서 그냥 하루에 뭐 하나 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기쁨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 던져도 하는 게 기쁨인데 그걸 보고 싶은 거죠.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고 싶은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아이가 뭐가 부족하고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IP 노트를 받으시면
사인하시기 전에 무조건 사인하지 마시고 꼼꼼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좀 이렇게 서로 품앗이 하듯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커서 이 커뮤니티를 또 이끌어갈 친구들이고, 혹 커뮤니티를 이끌어가지 못하면 또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IP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IP를 읽을 때 꼭 보셔야 되는 팩트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